안녕하세요. 청목문예창작교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시 자체를 뭐 분석하기보다는 문창과 또는 영화과, 뭐 극작과 이런 예술대 예술과를 지원하는 뭐 창작과 관련된 학과죠. 그런 과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쓸 것인가? 어떻게 좀 더 문장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? 예술적으로 쓸 것인가?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T.S.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어요. 황무지라는 굉장히 긴 장시를 쓴 시인인데 이 시인의 그 시를 다 할 수는 없고요. 굉장히 짧은 그 일부를 발제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한번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4월은 가장 잔인한 달.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. 시가 어떻습니까? 사실 이 시는 딱 읽어보면 굉장히 강렬해요.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렬한 게 느껴지죠. 뭐 잔인하다, 죽은 땅, 기억, 욕망, 잠든 뿌리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강렬한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시인은 굉장히 그 안에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학생들도 "왜 네가 글을 쓰냐?"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다양하게 있죠. 다양하게 있는데 학생들은 뭔가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, 글로써. 예, 그런데 그 학생들의 그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이렇게 문장으로 끄집어냈을 때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뭐냐면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.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. 추상적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거거든요.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. 뭐 그 의미가 구체적이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형상이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그런 문장에서는 이제 진술하고 묘사가 있는데 진술은 보통 관념적인 생각이나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을 인제 담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 있고 묘사는 대상을 이미지화해서 그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이 된다는 거죠.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묘사를 통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술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니까 예 그런 문장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. 그러나 인제 그 학생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시간, 자기의 어떤 노력의 고통을 깎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제 그 수준 차이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시인의 오늘 황무제라는 이 시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담고 있어요. 먼저 첫 행에 보면은 4 월은 가장 잔인한 달. 잔인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사실 잔인이라는 단어거든요. 굉장히 잔인하다, 참혹하다, 무섭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, 먼저 떠오르는 게.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는 분명하죠.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분명히 의미가 나와 있어요. 그러나 형상화는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. 왜? 형상화가 된다는 것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먼저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. 시각은 가장 모든 형상의 기본이에요. 그다음에 소리도 들리면 좋겠죠. 청. 그다음에 만질 수 있으면 좋겠죠. 촉. 그다음에 냄새가 나면 좋아요. 후. 근데 맛이 느껴지면 좋겠죠. 미. 그래서 이렇게 5 가지 오감. 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, 미각. 이렇게 오감에 의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게 바로 형상입니다. 그러니까 의미는 사실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, 사실. 그러나 이렇게 만질 수 있게 그려내는 것. 그게 바로 이렇게 묘사라고 합니다. 이 시인은 이행을 통해서 바로 일행의 그런 어떤 추상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.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.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낸다. 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게 잔인할까? 그것은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겠죠. 뭐
뭐 애인하고 이별을 했는데 그 애인이 떠난 자리에 아름다운 라일락이 피었다. 근데 그 라일락이 너무나 아름답다.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참혹한데. 그래서 음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시인의 그 어떤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전쟁이 세계 대전이 2차례나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참혹했어요.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. 젊은 그런 젊은이들이 그 들판에서 싸우다 죽어가고.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싸우다 죽어간 젊은이들의 그 살과 피, 뼈 그것이 퍼묻혀 있는 그 땅, 그 죽은 땅에서 그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양분 삼아서 라일락이 자란다면은 그래서 봄이 온다면은 그 얼마나 그게 아름답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. 차라리 잔인한 거죠 그거는. 그래서 '잔인한 게 아닐까.'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물을 통해서 만질 수 있게끔 형상화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문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자 여기서도 기억과 욕망하는 게 나오는데 기억이라는 거 어떤 기억? 몰라요. 어떤 기억인지. 욕망 어떤 욕망? 몰라요. 어떤 욕망인지. 밥 먹고 싶은 욕망인지 그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 욕망인지 뭐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던 기억인지 아니면은 내가 뭐 울었던 기억인지 어떤 기억인지 모르죠. 그래서 굉장히 이 문장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. 기억과 욕망은 사실 만질 수 없는 거예요. 오브제가 아니라서 만질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봄비 만질 수 있죠. 봄비는 굉장히 가늘게 알갱이로 풀어져 내리는 비. 그게 봄비죠. 근데 봄비를 보면은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를 것 같은 그래서 기억을 사물로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. 기억은 봄비로. 자 그러면 욕망은 뭘까요? 욕망은 잠든 뿔입니다. 욕망 어떤 욕망? 살고 싶은 욕망. 그 수많은 젊은들이 죽어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봄이 오니까는 생명들이 꿈틀거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. 특별히 이 생명들의 그 뿌리는 그 양분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쟁취를 해야지 자기가 더 잘 자라날 거 아니에요? 욕망과 같은 거죠. 살고 싶은 욕망. 특별히 진달래 뿌리 본 적 있습니까? 굉장히 그 꿈틀거리면서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. 오래된 농부의 그 손처럼 굉장히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형상화를 해냈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그 형상화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죠. 사실 이 시인의 "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낸다. 봄비로 잠든 뿌리를 되었는다." 이 문장의 형상은 굉장히 잘 된 거예요. 굉장히 잘 됐는데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형상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. 진술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할 말은 많아요. 그렇지만 일단 쏟아내는 거 보면 그 말들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.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생각이 또 문장도 쓰는 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진술하지 말고 묘사를 해라.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묘사가 어떤 그 문장의 전부는 아닙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형상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, 여러분들이.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써 보세요. 써 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내 쓴 글이 구체적이냐 아니면 형상화 됐느냐 그걸 한번 가늠해 보세요. 그리고 내 생각이 가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엘리어트 시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뭐 이렇게 문장을 썼다면은 잔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부분을 이행처럼 "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낸다."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문장으로 바꿔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특별히 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예술적인 문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사물을 잘 관찰하시라는 거예요. 잘 관찰하는 거. 오래오래 쳐다본다는 거. 일단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. 어떤 마음으로 그 사물을 보느냐.
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.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때묻어 있다면은 아무리 사물이 개성적이라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감각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사뭇을 응시할 수 있는, 그 오래오래 응시할 수 있는,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. 그것은 경험적인 부분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, 또한 독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발상을 캐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